혹시 다이어트 정체기 겪어보셨나요? 나름대로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다이어트 할 때 즉각적인 보상은 바로 체중인데요. 바로 이 체중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순간 다이어트에 흥미도 떨어지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 정체기를 역이용하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의 특징.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막 시작한 초기에는 1,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체중이 잘 내려갑니다. 체내 당질이 소모될 때 당질과 결합해 있던 체내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체중 감소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어트 1개월 차보다 2개월 차에 체중 감량이 더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수개월 지속하다 보면 체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기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기인데요. 그렇다면 정체기는 무엇이며 왜 오는 걸까요? 인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건 덥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유지되던 체중이 바뀝니다. 곧 다이어트란 항상성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 인체는 스스로를 지키고 적응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기입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단기간에 체중이 감량되었다면 인체는 이를 위기로 인식하고 체중을 재빨리 이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식욕을 증가시키든 대사량을 떨어뜨리든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결국 요요가 오게 됩니다. 살이 찌거나 빠질 때 보통 체중이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체중 감량 패턴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체중이 빨리 감량되는 경우. 둘째, 체중이 꾸준하게 감량되는 경우. 셋째, 체중이 계단식으로 감량되는 경우. 넷째, 체중이 초반에 안 빠지다가 후반에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과 2번과 같이 체중이 잘 빠지는 경우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살이 잘 빠진다는 건 반대로 살이 잘 찌기도 하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3번과 4번과 같은 체중 감소 패턴을 보인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갖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좀 더디게 빠지는 만큼 체중 변동 폭이 적고 살이 잘 안 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의 체중 감소 패턴을 보이는지 이해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과 2번은 체중이 빠지고 나서 유지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체중이 감량되는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면 정체기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정체기가 있는 반면 나도 모르게 정체기 기간을 늘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고 개선한다면 다시 체중 감량 패턴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첫째, 안 빠지는 것인가 안 찌는 것인가. 의지가 불타고 열정이 넘치는 다이어트 초반에는 식단을 건강하게 잘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가 지속될수록 식습관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자, 빵, 초콜릿, 달달한 음료, 아이스크림 등 정제 탄수화물의 간식들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체기가 아니라 이것저것 먹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건강한 식사를 비슷하게 먹으며 질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 종류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며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정체기가 왔다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양소 부족으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고 식욕을 너무 억누르면 폭식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로운 자극 주기. 만약 정체기 전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식습관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서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가볍게 걷기나 생활활동량 늘리기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같은 유산소, 근력 운동을 점차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혹시 매일 똑같은 운동을 같은 패턴, 같은 강도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우리 몸이 운동 패턴에 적응을 해버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운동의 종류나 방법의 변화를 가져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에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이 흥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휴식하도록 하는 배출구입니다.
추가로 운동 후에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인지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져서 식욕이 당기는 것인지 체크해보고 운동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식단 조절 없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일명 건강한 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보다 더 중요한 수면 습관도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면의 양과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체지방 연소가 느려지고 근육이 생성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적의 타이밍. 만약 정말 다이어트를 꾸준히 잘하고 있는 도중에 정체기가 왔다면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빠진 체중을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다지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기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의 식습관이나 활동량, 운동, 마인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성취를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다이어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지, 목표 체중이 몇인지 등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며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체기라는 것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사람들만 겪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했다는 증거입니다. 넘어진 김에 푸르른 하늘을 올려보았다라는 글귀가 떠오르는데요. 정체기라는 시기도 누구보다 행복하고 현명하게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